자, 지난 시간에는요, 감정평가 하게 되면 부동산 활동에 속하더라, 거래 활동이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는 속하지 않더라를 한 번 더 확인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은 먼저 발생 요인, 유상요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 가격 발생 요인, 유상요는요, 하나만 가지고는 가격이 발생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상호작용이죠. 이렇게 해서 가격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22회 시험은 가격 발생 요인은 한 가지만으로도 성립이 된다. X 틀린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재원칙이죠. 재원칙은 13개의 원칙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원칙은 바로 최유효 사용의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다른 면을 봅니다. 다른 면을 보게 되면 대개 부동산 가격을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죠. 즉 평가 과정입니다. 평가 과정은 크게 세 가지더라. 가격 3면성에 따지자면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입니다. 그러면 이에 착안해서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평가 3방식이죠. 3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성에 착안된 방식은 바로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 오늘 이제 흐름만 제가 잡겠습니다. 다음에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은 바로 원가 방식입니다.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은 수익 방식입니다. 자, 이제 왜 세 가지 편지 아시겠죠? 예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경우는 부동산 경우는 항상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두 가지요. 그 하나가 바로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임대료, 임료. 따라서 부동산은 일반 동산과는 달리 가격과 임료로 각각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각각 가격, 다음에 임료, 또 가격, 임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눠집니다. 그럼 방법이 몇 개? 6개. 6개니까 6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는 구체적으로 3방식과 6방법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격 구하는 것을 제목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여기서 구해진 가격이죠. 구해진 가격을 바로 비중가격이다. 그러면 자, 토지 값이 10억이다. 아파트 값이 10억이다. 무슨 가격? 바로 비중가격입니다. 비중가격. 시장성. 다음에 임료 관한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바로 비준임료가 돼요. 비준임료가 됩니다. 다음에 비용성이죠. 원가 방식으로 가격 관한 방법을 가리켜서 원가법이다. 그럼 되게 건물 가격은요. 상가 분양가 있죠. 상가 분양가는 뭘 말한다? 바로 원가법에 따른 가격입니다. 여기서 얻어진 가격은 바로 복선 가격이다. 그래서 되게 상가 분양가는 비준 가격이 아니고 복선 가격이구나. 이런 알아야 되겠지. 다음에 임료 구하는 것은 바로 적산법이죠. 적산법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임료가 바로 적산임료가 돼요. 적산임료다. 다음에 수익성으로 가격 구하는 것은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이다. 여기서 얻어진 가격은 수익가격입니다. 수익가격이다. 수익 방식으로 임료 구하는 것은 바로 수익분석법이죠. 수익분석법이다.
여기서 얻어진 임료가 바로 수익 임료가 돼요. 그러면 가격이 3개 나왔죠. 비준가격, 복선가격, 수익가격 3가지 나왔고요. 다음 임료가 또 3가지. 비준임료, 적산임료, 수익임료 3가지. 가격이 3가지입니다. 임료도 3가지야. 3가지. 각각 3개씩 나왔잖아요. 3개씩. 그러면 이런 과정을 전부 다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니까 각각 나왔습니다. 예컨대 자, 지금 식당에 예를 든다면 식당의 비중 가격은 얼마?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식당의 복선 가격은 얼마? 3억이지. 3억. 식당의 수익 가격은 얼마? 4억 나왔잖아요. 4억. 아직까지 한 가지로 통일이 안 됐잖아요. 지금은 계산했더니 가격이 무려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아직까지 3가지 나왔지 결정은 안 됐어요. 결정은. 여기까지 3가지 가격을 가리켜서 시산가격이다. 시산가격. 시산가격은 1개, 2개, 3개 나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산된 가격. 계산된 가격 3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3가지를 충분히 조정해야 됩니다. 누가? 감정평가사가. 이 3가지를 전부 다 비교, 검토, 조정해서 결국 1개 가격으로 결정을 내리는 결정.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결정.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가격을 한 개로 결정하는 것을 바로 이 3가지 시산 가격을 조정하자 해서 이것을 시산 가격의 조정이다. 시산 가격의 조정입니다. 이 조정작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출제가 또 잘 되고 있어요. 얘가. 그럼 이제 왜 시산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일단 3개 나왔잖아. 한 개로 결정 내려야 됩니다. 마치 재판관이 이 재판을 내리게 땅땅땅 3번 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평가사도 전문가니까 땅땅땅 쳐서 결정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산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시산 가격 조정은 이 3가지 가격을 단순히 산술 평균하자. 자, 산술 평균은 무슨 말이죠? n분의 1. n분의 1.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다 더해서 나누기 3하면 돼. 그러면 중간 값이 얼마 나온다? 결국은 3억 5천 나와요. 3억 5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늘 이렇게 출제되고 있잖아. 따라서 시산 가격 조정은 3가지를 산술 평균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주방식이죠. 주방식. 주방식을 선택합니다. 주방식. 그리고 나머지 다른 방식은 부수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합리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말이 어렵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주방식이 뭐냐? 주방식. 주방식이 뭐냐? 주방식은 설명드렸어요. 네? 시장성은 주로 뭐? 토지나 아파트입니다. 얘가 주방식. 그러면 건물이나 상가선은 뭐지? 비용성이 주방식입니다. 수익성 건물은 모두가 수익성입니다. 얘가 주방식이 주방식. 주방식. 그럼 이제 예를 3가지가 예를 들었잖아요. 식당은 셋 중에 어디가 주방식이다? 식당은 당연히 수익이지. 그렇잖아요. 얘가 주방식입니다. 식당을 예를 든다면 식당은 바로 주방식은 수익성이겠지. 그럼 얼마가 된다? 4억, 4억. 일단 얘가 주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방식 4억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4억. 수익성. 그럼 나머지가 이제 부수방식이지. 나머지. 그럼 식당은 이제 비중가격 3억 5천 있죠. 3억 5천. 다음에 복선가격 비용성입니다. 얘가 3억이지. 3억. 3억. 얘를 충분히 검토하자. 검토하자. 수익은 4억인데 시장성이 3억 5천이고 비용성이 3억입니다. 이렇게 검토했더니
평가사가 자기가 전문가로서 판단하기는 이렇게 검토한 결과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한 3억 7천이 좋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땅 해서 3억 7천.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한 것이 바로 시산 가격의 조정 방법입니다. 조정 방법.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조정 검토했더니 결론적으로 얼마 나왔지? 3억 7천. 3억 7천만 원. 얘가 최종적인 부동산 가격으로서 화폐로 표시가 되었잖아요. 이런 과정이 뭐지? 평가를 한다. 이제 감정평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요인 분석하자 감정을 거쳐서 이렇게 공식을 다 대입해서 화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은 평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잖아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계속 상세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몇 문제 나오지? 6문제. 이제 감정평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봅니다. 자, 감정평가 개념을 보았고요. 이제 3번 넘어가죠.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하는 순간에 자, 동전의 앞면과 뒷면, 즉 감정과 평가 기능을 합쳐서 이렇게 가격과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이루어지고요. 그럼 이제 1번 부동산 가격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항상 비교해서요, 일반 동산과 다른 점입니다. 일반 동산과 다른 점입니다. 한 줄 나와 있죠. 부동산 가격 본질은 부동산에 모두 믿줄 아세요.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다. 자, 키워드 2개 꼭 기억합니다. 자, 소유에서 비롯된다. 소유 동그라미 소유. 다음에 장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죠. 장래 동그라미. 자, 여기서 본질은요, 일반 동산과 다른 점은 바로 소유에서 비롯되고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겠죠. 하면 예를 들어 봅니다. 소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바로 소유권, 권리 가격이지. 권리 가격. 자, 우리가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자, 콜라를 한 명 사 마시자. 콜라를. 얘는 뭡니까? 돈 한 700원 주고 콜라 한 명 사면 되겠지.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물건 자체를 사는 겁니다. 물건 자체를. 그런데 그러니까 얘를 들고 마시면 되겠지. 그러나 부동산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못 움직이니까 그 땅 자체를 들고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것은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권리를, 즉 소유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뭐죠? 바로 소유권,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은 일반 동산과는 달리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사는 것이다. 권리. 그러니까 소유에다가 적어져요. 권리. 따라서 부동산 가격, 권리 가격.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권리 가격입니다. 권리 가격. 권리를 사는 것이다. 다음에 장래 모든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죠. 자, 또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샀어요. 언제 삽니까? 지금 사는 것이 현재야. 동산은요, 현재. 지금 현재 물건 사는 거야. 그런데 부동산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장래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자, 들어보셨잖아요.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사는 것이다.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용도입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 흐름한 아파트 강남에 많잖아요. 그 아파트가 다 현재는 썩어 빠졌는데 왜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재건축 된다고 하니까 땅값이 팍 올라갑니까? 미래가치. 앞으로 개발될 것이다. 그것 보고 지금 값이 막 급등하잖아. 그래서 부동산은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본질입니다. 결론 나왔죠. 부동산 가격 본질은 일반 동산과 비교했더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권리를 사는 것이구나.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장래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가격의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은 뭔지 아시겠죠? 다음에
그러면 부동산 가격 본질은 일단 포인트가 두 가지잖아. 권리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를 사는 것이다. 권리가 중요할까요? 장래가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겠다? 왜 땅값 올라갑니까? 장래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장래를 잘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상.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격 본질은 장래를 사는 것이다. 장래. 그러면 부동산 가격 본질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중개사를 공부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부동산 가격 본질은요. 중개사 자격증 본질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볼까요? 비교해 볼까요? 자, 제22 시험이 지난달이죠. 10월 23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났죠. 이제 12,657명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벌써 자격증을 땄는데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수강생은요.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고득점으로 합격했어요. 합격하자마자 동탄했어요. 사무실에서 바로 지금 실무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동탄 지역은 기본급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에 실무하죠. 그러면 이제 계속 써야 되겠지. 실무를 배우게 되면 플러스 20%입니다. 20%.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 받고 이제 20%는 이제 자기가 실적 올리면 80% 사무실 덜 놔주고요. 자기는 20% 먹으면 돼. 이렇게 벌써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뭐지? 앞으로 계속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제 경우는요. 자격증 딴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써먹고 있잖아요. 미래 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자격증 땄는데 자, 앞으로 이제 이 사람 나이가 40세. 딱 청년기지. 그럼 이제 정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41, 42, 43 계속 세월을 흘러갑니다. 70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딴지 한탄 됐는데 미래 가치는 제로 빵빵해 있어. 이것의 모든 현재 가치도 뭐가 되지? 제로가 되겠지. 저는 자격증 의미가 없어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집 찾아봐야 됩니다. 소위 장롱 자격증이지.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친구는 벌써 80만 원 받고 20% 벌잖아. 그럼 적어도 자 1년차 연봉은요 한 2천만 원 되겠네. 2천만 원 되겠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실력이 늘잖아요. 그럼 또 3천만 원 될 거고, 다음에는 5천만 원 될 거고, 이제 뭐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억대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나잖아요 계속. 그럼 이것의 모든 현재 가치를 따지면 저의 자격증의 본질과 자, 이 사람의 자격증 본질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결국 중개사 자격증 본질도 장래 모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원시켰지. 장래 모든 이게 현재 가치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물론 자,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하게 되면 자격증 대여 금지, 대여가 안 돼요. 더군다나 양도는 안 되겠지. 그런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자격증을 양도할 수 있다면, 팔 수만 있다면, 자, 여러분 힘들게 다 땄습니다. 자격증 땄는데 팔 수만 있다면 앞에 계신 선생님 자격증 내가 자격증 있다면 양도가 가능하다면 1,000만 원을 판다 안 판다? 예? 판다 파는 거 1,000만 원에 판다 안 판다? 사는 거 빼고 파는 거 안 팔죠? 5천만 원 팔겠어요? 자, 5천만 원에 팔겠대. 뒤에 계신 분 자격증 얼마에 팔겠다? 판다면 1억? 5천? 2억? 얼마에 파시겠어요? 대충 그거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예. 얼마? 1억? 옆에 오신 분 얼마에 팔겠다? 자격증 안 팔아요. 1,000만 원만 줘도 안 팔아? 하면 된다고요? 예. 보세요. 사람마다 이 자격증 가치 다르잖아. 예. 누구는 1억에 팔겠대, 누구는 5천에 팔겠대. 저 같으면요 당장 현재 가치로 1억 주겠다면 고민해 보겠어요.
일단 이번에 팔 수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나 따져보세요. 만약에 실물당 한다면 2,000벌어, 3,000벌어, 5,000벌어, 1억 벌어 계속 벌잖아. 이것이 모든 현재 가치는 10억이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내 직장인데요. 이 자격증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 벌었기 때문에 빵빵빵빵빵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가치는 제로지. 그래도 판다면 1억 주겠다면 한 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격증의 본질이나 부동산 가치 본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가 부동산 가격의 본질이 돼 말입니다. 본질이 돼. 그러니까 강남의 상가는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제 여기서 첫 해 이제 3억이 들어와, 여기서 또 3억이 들어와, 계속 이제 4억이 들어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현재 가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본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수익 방식의 본질이겠지. 자, 본질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음에 협의 가격과 광의 가격. 자, 가격이 두 가지네요. 협의와 광의가 있어요. 협의와 광의. 자, 이해만 합니다. 협의 광의가 뭐냐? 협의 광의. 그럼 잘 보세요. 협의 광의. 광의 가격입니다.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 가격은 협의의 가격에다가 좁은 의미죠. 여기다가 더하기 임료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협의의 가격은 가격만 말합니다. 가격만 가리켜서 협의다. 협의. 가격에다가 임료가 포함되면 넓은 의미 가격입니다. 넓은 의미.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 흐름에서 가격과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있잖아. 있죠. 요 세 가지가 뭐지? 협의 가격. 요 가격 세 가지가 협의 가격이고요. 임대료가 세 가지 있죠. 요다 합쳐버리면 광의. 따라서 가격과 임료를 합친 것이 가장 넓은 의미의 가격입니다. 넓은 의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내려갑니다. 영업 비교. 영업 비교를 봤더니 거기 세 가지 있죠. 가격과 가격 수준과 가격 구조 세 가지입니다. 가격과 가격 수준과 가격 구조. 첫 번째 가격은 뭐냐? 가격은 자, 개개 부동산의 밑줄 아세요. 개별적 구체적인 사용 방법 밑줄.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의한 것이 가격입니다. 그럼 볼까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세요? 자, 강남 지역이 있다. 강남 역세권입니다. 자,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자, 이 땅은 각지에 물렸잖아. 그러면 최고 비싸겠지. 그렇잖아요. 이 땅은 좀 쌀 거고, 이건 좀 덜 할 거고, 얘는 이제 자료용 토지네. 그렇잖아요. 이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개별적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 각각 개별적 가격은 따로따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요, 하나하나의 개별적 구체적인 가격, 이것이 이 가격, A 가격, B 가격, C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가격 수준자가 붙죠. 가격 수준은 어떤 지역 내 지역 동그라미, 지역 전체를 말해요. 지역. 자, 지역 내 부동산의 일반적 밑줄 아세요? 일반적 평균적 사용 방법 밑줄. 지역 전체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용 방법형 가격은 바로 가격 수준입니다. 그러면 가격 수준은 이겁니다. 지역 전체를 말해요.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이 전체가 뭐지? 예, 이 전체가 바로 가격 수준입니다. 얘는 뭐지? 하나가 뭐지? 얘가 가격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죠. 자, 제가 강조했어요. 부동산은 지역이 중요합니까? 개별이 중요합니까? 지역이 중요하지. 그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항상 하나하나 가격보다 지역 전체가 더 중요해요. 동네가 좋아야 되겠지.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남 역세권 지역은요. 자, 이 지역은 동네가 워낙 좋으니까 이 지역 전체가 평당 싸게는 평당 1억에서 비싸면 평당 3억까지 하더라. 평당. 이렇게 가정해봐요. 평당.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 이 지역 전체가 싸게는 1억, 비싸게는 3억. 요 수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얘가 뭐죠? 이 지역 전체의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 요 범위에서 이건 너무 좋잖아. 그럼 이 가장 좋으니까 얘는 3억이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한 2억 9천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자료용 토지니까 한 2억 5천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요 범위에서 하나의 가격이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 수준은 지역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얘는 지역 분석입니다. 얘는 뭐지? 개별 분석이지.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실무는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따라 붙습니다. 자, 가격과 가격 수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뭐지? 개개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입니다. 가격 수준은 지역 전체 일반적인 가격 범위를 말합니다. 다음에 가격 구조. 세 번째 가격 구조. 가격 구조가 뭐냐? 가격 구조. 가격 구조는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 동그라미, 용도가 포인트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가격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 자, 그러면 자, 가격 수준과 가격 구조는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주거지역이 있다. 그럼 이 주거지역에 맞는 지역 전체의 가격 범위가 얼마쯤 있겠지. 그럼 주거지역은 목적이 뭡니까? 쾌적해야 되겠죠. 편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은요, 단독주택, 빌라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많습니다. 대부분 다 용도가 뭐였지? 주택. 전부 다 주택 종류만 달랐지 대부분 다 주거용 주택이면 주택인데 얘가 있잖아. 각지 보니까 뭐가 있죠? 슈퍼. 그러면 얘는 전부 다 주거용인데, 얘는 무슨 용? 상업용. 용도가 같아, 다르지. 같은 지역에서도 대개 주거용인데 여기에 상업용이 있잖아.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르면 이 땅과 이 땅은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겠지.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주거용과 상업용, 이 용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생긴다. 용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생기는 것이 바로 가격 구조입니다. 가격 구조. 아시겠죠? 따라서 가격 수준과 가격 구조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격 수준과 가격 구조는요, 전부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용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내라. 2번 봤더니 가치와 가격과의 차이. 자, 지금부터 가치와 가격을 공부합니다. 가치, 가격. 칠판 볼까요?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화하는 것이야. 가치와 가격 나왔잖아요. 이 관계를 알자 말입니다. 가치와 가격. 가치와 가격. 그러면 가치는 프린트 보니까 영어로 value가 돼요. 가격은 price다. 가치와 가격.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요, 이 모드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 쪽이 됩니다. 미국 쪽.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면 개념부터 볼까요? 개념. 첫 번째, 가치, 밸류는 개념 모두 밑줄 아세요. 자, 이 개념은요, 오른쪽에 보니까 표가 나와 있죠. 표를 보면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표를 바로 보세요. 표를 보는 게 더 좋겠네요. 표를 보았더니, 자, 가치, 밸류는 모두 밑줄 아세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 장래 모든 이익이 현재 가치입니다. 가치, 첫 번째.
장래 모든 편익입니다. 장래 모든 편익이 현재 가치다. 얘가 가치가 돼요. 가치. 오른쪽 가격 프라이스. 프라이스는요, 개념만 밑줄합니다.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서 지불된 금액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입니다.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요,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이 가장 적정한 가치가요, 적정 가치가 1억짜리 땅이 있다.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가진 소유자가요, 워낙 현찰이 급해. 워낙 돈이 급합니다. 급하면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되겠네요. 그런데 1억이나 안 팔려. 급하게 팔려면 뭐하지? 금매 가격. 싸게 팔아야 되겠지. 해서 이 1억짜리 가격을 금매 가격으로 20% 싸게 팔았다. 얼마가 되죠? 8천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은 1억입니까? 8천입니까? 8천이죠. 얘가 바로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이잖아. 예. 매매된 금액이 바로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적정 가치는 1억이에요. 1억. 아시겠죠? 그리고 가치는요, 장래 모든 이게 현재 가치니까 부동산은 장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장래에 발휘될 효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장래가 중요합니다. 얘는 무슨 개념? 시간 개념입니다. 그 성질은 무엇 때문에? 바로 내구성이죠. 내구성. 다른 말로 영속성. 자, 특히 부동산은 소멸되지 않더라. 연구만 하잖아요. 이렇게 효용이 오래 갑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재보다 장래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가치가 강조되는 것은 어떤 특성 때문에? 내구성 특성 때문에 가치, 밸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내구성도 출제된답니다. 왜 가치가 강조됩니까? 내구성 때문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다시 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어디까지가 가치가 되고 어디까지가 가격 프라이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는 1억의 전문가입니까? 8천의 전문가입니까? 둘 중에 하나. 1억의 전문가입니까? 8천의 전문가입니까? 자, 한 번 더. 여러분이 중개 수수료 받게 되면요, 1억에서 수수료 받아요? 8천에서 수수료 받아요? 8천에서 받지. 매매해준 금액에다가. 그렇잖아요.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천에 팔 수도 있고 7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팔아준 금액의 수수료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는 바로 매매 금액의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중개사. 중개사는 매매 금액의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중개사는. 만약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는 적정 가치를 잘 매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이 땅을요 8천에 평가해야 되겠어요? 1억에 평가해야 되겠어요? 평가사는 1억에 평가해야 되겠지. 적정 가치를. 따라서 자, 밸류, 가치 제목은 평가사입니다. 중개사는 이것이 전문가가 되고요. 매매 금액. 평가사는 적정 가치 전문가입니다. 자, 매매 금액. 얘는요, 동일한 시점에서 한 개에서 여러 개 있어요. 매매는 딱 한 번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뭐 이중매매 또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것도 시차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시점에서 이 매매된 금액 오로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요,
가치는 동일 시점이야.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있는데 지금 오늘이죠. 12시 현재. 동일한 시점에서 이 땅은요. 이 땅은 동일한 시점에서 만약 경매 넘어가면 경매 가치, 은행에 담보를 수정하는데 담보 가치, 세금 매기인데 과세 가치, 보상을 받는데 보상 가치 해서 땅은 똑같은데 이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동일한 시점이라도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 밑에 수식 나와 있죠.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이드. 이런 관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얘를 뭘 말하니까? 자, 아래의 식을 대입합니다. 적정가치 1억 맞습니까? 1억 맞죠? 얼마 매매되었다? 8천에 매매되었죠? 맞습니까? 오차가 얼마 생겼지? 2천만 원 사게 팔았잖아. 합치니까 1억이 되잖아요. 예. 따라서 가치 이꼴 매매금에다가 오차만큼 가감시킨 것이 적정 가치가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 그러면 이제 가치, 밸류, 가격, 프라이스 관계를 알았으니까 문제 봅니다. 문제 보세요. 자, 문제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가격, 프라이스와 가치, 밸류에 대한 기술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내구재에서의 가격과 가치 개념은 뚜렷이 구분하기가 쉽다 어렵다. 자, 가치 가격 개념 구별은 쉽게 써요 어렵게 써요? 자, 칠판 보세요. 자, 가치와 가격 개념 구별은요. 우선 가치, 가격 글씨부터 다르잖아. 영어도 다르잖아. 이것만 봐도 뭐 뚜렷이 구별되고 있지. 구별되고 얼마 한눈에 다르잖아요. 개념 다르지, 전문가 다르지, 개수 다르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뚜렷이 구별되고 있어요. 따라서 구분하기 어렵다 틀렸지. 뚜렷이 구분하기가 용이하다. X. 2번 부동산 가격과 가치의 구별은 부동산의 내구재적 특성 때문이다. 내구성 때문이다. 맞죠? 가치가 강조되는 것은 바로 내구성 때문이다.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 3번 가격은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은 가격이 아니고 가치 X. 4번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다시 말하면 보상가치, 담보가치, 과세가치, 경매가치 존재할 수 있으며 가치의 전문가는 중개사가 아니고 평가사이다. X. 5번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이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현실적 시장에서는 반드시 일치한다. 반드시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차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오차는 반드시 빼야 됩니다. 오차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빼야 됩니다. X. 가장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맞네요. 정답 2번입니다. 다음에 4번 목차 볼까요? 가격 시점입니다. 가격 시점. 가격 시점은 왜 필요할까요? 자, 한 번 더. 감정평가는요.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구하는 거잖아요. 가격 구하는데 또 가격 시점은 뭡니까? 가격 시점. 그럼 뭘까요? 중개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말씀 묻습니다. 이 땅 얼마 합니까? 물었습니다. 이 땅 얼마 합니까?
물었더니 중개사가 이 땅요, 이 땅은 10억 한대, 10억. 10억 한대. 그럼 이때 이 10억은요, 시점이 언제를 말합니까? 1년 후를 말합니까? 1년 전을 말합니까? 지금 말합니까? 지금 10억이죠. 통상 시점이 제시 안 되면요,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그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시점은 가장 많은 게요. 시점은 가장 많은 것이 현재. 현재가 최고 많습니다. 현재. 10중 8구는 현재. 현재 땅값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집안이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다 물려줬는데 언제? 3년 전에. 그 3년 땅 가지고 서로 막 많이 챙기려고 막 계속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때는 땅값은 언제가 중요하지? 3년 전 가격으로부터 어떻게 배분할까가 문제잖아요. 그때는 3년 전 가격을 또 구해야 됩니다. 또 시점이 뭐? 시점은 과거를 주되어 있다. 도심지에 허름한 주차장이 있다. 주차장이 있다. 시내 한복판에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파킹해 보셨죠? 주차장 주차를 했더니 자, 컨테이너 박스 있죠. 창문 열고 주차비 끊어주잖아요. 그런데 주차하면서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오, 이상하다. 강남 한복판인데 전부 다 옆에는 10층 빌딩이다. 또는 뭐 12층이다, 15층이다, 8층이다. 전부 다 고층 빌딩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아직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 땅 아깝다는 생각 들죠?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딱 보더라도 중심지에 10층 빌딩이 있다. 평균층으로 10층 빌딩이 있다면 그러면 이 지역의 지역 분석을 했더니 어울리는 내용은 10층 건물이 어울리는 것이지 이것은 아직은 안 맞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 전체의 사용은 10층 건물이 바로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 건물 하나를 보았더니 이 건물 하나의 가장 효율적용, 즉 최유효 사용입니다. 이 지역은 최사가 되려면요 10층 건물은 최사가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주차장 쓰고 있으니까 최사가 못 되겠지. 그러나 이 건물은요 언젠가는 주차장 철거하고 10층 건물로 올려질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최사가 아닌데 앞으로는 10층 건물 지금 최사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장인데요. 현재는요. 예? 앞으로 한 5년 뒤면 또 3년 뒤면 10층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은 최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짓게 되면 이때는 최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최유효 사용의 중도적입니다. 따라서 최사의 중도적용은 지금은 최사가 아닌데 앞으로 될 것이니까 이렇게 진행 과정에 있는 이런 것들을 중도적용 이렇게 불러요. 중도적용이 뭔지 아시겠죠? 이런 단어가 또 원래 출제됐죠. 원래 나왔습니다. 최사 나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지요. 자, 3년 뒤에 10층 건물을 짓겠다면 이 주차장 소유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만약 3년 뒤에 건물을 짓게 된다면 땅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때 땅값은 현재가 아니고 3년 뒤 시점이 되겠지. 그럼 시점이 뭐가 되겠지? 이때는 미래가 되겠지. 미래. 그러니까 감정평가자가 하는 가격은요 반드시 현재 가격인지 1년 전 가격인지 3년 뒤 가격인지 반드시 시점을 밝혀서 10억이다 얼마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빠져버리면 가격은 엉터리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통상 아무런 시점이 명시가 안 되면 현재가 생략된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반드시 이 가격은요 언제 가격인데 시점을 분명히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만약 감정평가 보고서에는요 가격이 10억인데 항상 가격 시점 얼마 하면서 시점이 11월 15일 현재다 시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 시점에서 가격이다. 시점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거 안 밝히면요, 평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격 시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격 시점. 그러면 가격 시점에 대해서는요,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